네, 안녕하세요. 저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해당되는 레벨 1 커리큘럼 소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레벨 1 과정은 중학교 1학년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커리큘럼이고, 1월 달에 시작하는 교재는 능률 교재입니다. 1316 그래머 레벨 1 교재가 될 텐데, 잠깐 이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챕터 목차가 시중에 있는 책들은 능률, 비상, 세듀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시중의 책들 너무나 좋은 교재들이고 너무나 잘 완성된 교재들인데 저는 그냥 이 교재를 지도했었고 이 교재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챕터 1은 보다시피 비동사의 쓰임에 대한 거예요. 비동사의 쓰임이 되겠고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비동사 쓰임에서는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이 세 가지 시제가 핵심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비동사의 쓰임이 바뀌고 그리고 이거 시제가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의문형이 되거나 부정문이 되거나 할 때 이거를 모르진 않아요. 영어학원을 초등학교 때 2년 이상 다니시고 다 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중학교 때 올라오면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근처에 있는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A를 맞는 학생들 있죠. A를 맞는 학생들이 대략 20% 내외거든요. 20% 내외. 자, 그러면 반을 30명이라 했을 때 한 5, 6명 정도는 90 이상을 맞지만 안 그러는 대부분의 24명, 25명 이 정도 학생들은 80점 아래의 성적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부분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 2에 가면 일반 동사 나오죠.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애들 모르지 않아요. 근데 모르지 않는데 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훈련, 숙련, 주어가 3인칭일 때 동사 S 붙는다. 의문문일 때 앞에 do, does, did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다음 부정문 만들 때 주어에 따라서 don't, doesn't, didn't 만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동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어가 안 되니까 툭툭툭 틀리는 거죠. 인칭 대명사가 왔을 때는 맞추는데 일반 명사 왔을 때는 틀린다. 주어가 왔을 때는 틀린다든지 결국은 훈련과 반복된 거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머 한 권을 교재를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챕터 1이 끝났어요. 그러면 비동사는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달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비동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아이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잊어버리는 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권의 문법책을 다 봤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숙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이걸 잊어버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에 구문으로, 그 다음에 독해로, 그 다음에 서술형 영작책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반복을.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이 한 권의 책이 그래도 최대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노력들이 강사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파트, 보다시피 영사 관사 파트, 시제 파트. 우리가 혹시 앞에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이제 저희 레벨 스타트 반 클래스에서는 시제만 따로 빼가지고 하잖아요. 시제만 따로 빼가지고 1월 달에 한 달을 가르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문장의 시제 부분이 챕터 하나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진행 시제잖아요. 현재, 미래 시제는 조동사로 따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에 나오는 시제가 현재,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진행 시제, 그 다음에 조동사 미리 들어가는 미래 시제까지 크게 4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4가지. 물론 책들에 따라서는 완료 시제가 나오긴 하는데 완료 시제는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상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현재, 과거, 진행, 그 다음에 미래 이 시제가 같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시제 부분을 숙지하는 건데 물론 이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제가 현재다, 과거다, 진행이다 이것만 나오면 어렵지 않다. 여기에서 부정문이 되거나 의문문이 되거나 부사가 들어가거나 빈도부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 형태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어순관계를 혼동하는 거예요. 모르진 않아요. 대부분 70점, 80점 맞는 내신 정석이 87, 80점 맞는 학생도 모르진 않는데 결국은 무슨 문제? 결국은 숙달의 문제, 트레이닝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한 권의 문법책으로, 물론 한 권의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지만 학원 현장에서 커리큘럼에서 그렇게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는 없거든요. 구조상으로. 자, 그래서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구문으로, 문법으로, 그 다음에 영작책으로, 독해책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그걸 계속 아이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동사. 우리가 조동사 하면 어렵잖아요. 조동사 하면 어려운데 이 조동사에서 뭘 가르치냐면 결국은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동사의 핵심되는 문법은 많지 않거든요. 조동사는 문법이 많지 않은 대신 배울 문법은 없죠. 이런 게 조동사다라는 것과 주어에 따라서 조동사 형태가 바뀌지 않고 조동사 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게 문법의 전부예요. 결국은 뭐다? 조동사라고 하는 것도 각각 will, can, may, must, should가 등등 더 있어요. 더 있겠지만 이 쓰임의 단어의 뜻을 그때 will이 문장에 따라 어떤 뜻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용례를 결국 숙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이죠. 의문사는 뭐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의문사를 가르치면서 이거 의문 대명사야,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애들이 숙지를 잘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렇게 너무 어렵거든요. 부사란 말도 어렵고 형용사란 말도 어렵고 명사란 말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의문 대명사 이렇게 하면. 자, 근데 소위격으로 쓰이는 후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문 소위격 이렇게까지 나오면 아이들은 더 어려워하죠. 결국은 뭐냐면 이걸 문법적 개념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들어가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숙지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센텐스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문법책으로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문법책을 통해서 구문으로, 구문에서 서술어, 서술에 독해책.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보면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 문장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그걸 구문에서 봤을 때 구문책에서는 이런 거구나. 내가 문법책에서 봤던 것이 구문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고 서술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고 독해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숙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중학교 1학년 커리큘럼 보시면 문법, 구문,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기간에 영작책을 같이 병행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독해. 네. 이 과정을 제가 왜 반복했겠어요? 아이들이 문법책 한 권으로 영어 문장의 그 쓰임인 구조가 이해가 됐으면 바로 문법 1에서 그래머 레벨 1에서 1316 그래머 레벨 1에서 바로 레벨 2로 넘어가면 돼요. 자, 근데 그래머 1316 레벨 1에서 레벨 2로 바로 넘어가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일단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영어 문장에 대한 노출이 많았던 학생들은 될 수 있어요. 영어를 문법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리딩으로 이해를 했고 ORT라는 그런 교재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학생들은 그러면 레벨 1, 레벨 2, 레벨 3 스트레이트 쭉 가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학생들이 열의 9이 넘어요. 열의 9이 넘기 때문에 레벨 1이라고 해서 레벨 2로 바로 넘어간다? 일단은 그런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그래머에서 구문으로, 구문에서 영작으로, 영작에서 독해로 이렇게 계속 비슷한 수준의 책 라인업으로 만들어진 책을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습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이렇게 끝나고요. 특히 1학기 때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특히 내신 교재는 저희 학원에서는 신텍스 학원에서는 우리가 백발백중 가장 많이 보는 책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 웅천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웅천중, 여선중, 무선중도 마찬가지겠지만 1과하고 2가 나오는 게 전부예요. 1과하고 2가 나오는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학원에서 수업용으로만 가르치면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면 1시간이면 다 끝나는 양이에요. 1시간이면. 그냥 우리가 티칭하는 시간만 잡으면 문장 몇 개 안 되거든요. 1과 2가 다 뭉뚱그려도 한 회화 문장까지 다 하면 한 60문장이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도 되게 쉬워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그 객관식 형태로 그런 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풀 거냐. 백발백중 풀었으니까 올백제 풀고 그 다음에 알찬제 풀고 저는 그거 너무 소모적이다. 너무 소모적인 거고 물론 백발백제 한 권으로 끝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걸 충분하고요. 내신은 그렇습니다. 내신은 물론 그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또 다르게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학습 방법은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만약 했을 때는 3월달, 4월달 줄창 내신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영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는 좋은 책이지만 일반적인 시중의 그래머 책이라든지 구문책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결국은 리딩 책이란 말이에요. 리딩이기 때문에 다양한 구문이 섞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구문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한 과의 핵심적인 문법 두 개만 잡아서 그렇게 지도를 하게 돼 있어요. 모든 내용이 중학교 3학년 내내 한 과에 두 가지 문법 포인트만 잡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지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과정을 따라가서는 영어 문장의 구조 체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구조책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문이라든지 이 서술형 한 체계적인 구성으로 따로 만들어진 책을 가지고 같이 겸비하면서 독해를 같이 해야지만 잡아갈 수 있다. 따라서 내신 기간 때 내신 기간 아니면 3, 4월 이런 기간에 내신책만 줄창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 신텍스 학원에서는 내신 기간에는 내신책 당연히 봅니다. 내신책 보는데 한 달이란 기간은 사실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긴 시간.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채워지는 거지만 학원이라고 하는 현장은 학교 교육과 달리 그런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라는 시간을 싹 빼고 결국은 순수한 네트 학습만 이렇게 시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학교 교육보다 더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훨씬 더 순도 높은 공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끝나요. 따라서 그때는 저희가 같이 하는 교재가 스작 1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간고사 기간 때 이 영작책을 같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참고로 이 영작책은 중간고사 기간에 절대 다 못 끝내요. 4주 안에 절대 못 끝내고요. 왜냐하면 내신책도 하면서 스작책까지 다 한다? 이거는 양쪽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저희가 이 텍스트의 절반까지 끝낼 거예요. 절반까지. 이 책의 절반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면서 같이 커리큘럼을 이어줄 겁니다. 내신 기간은. 그리고 이 끝나면 다시 한번 리딩 책을 합니다. 리딩 1316 리딩 레벨 1이라는 교재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자, 1월 달에 문법 배웠다. 2월 달에 3월 달에 구문으로 연습한다. 그리고 3월 달에 서술형으로 다시 한번 다지게 한다. 그리고 이 다졌던 모든 것들 결국은 우리는 뭐가 목표죠? 수능이 목표, 수능이. 수능이 결국은 목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적용되는 독해를 가지고 리딩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다. 하지만 이 리딩책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어떻게?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내려간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생들 하는 방식이고 결국은 이 리딩책 안에서 스트럭처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결국 신텍스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가 저는 핵심이 되겠고 저는 15년 동안 20만 했습니다. 20만. 이거 하나만. 제 학원 이름이 신텍스인 이유는 영어의 구문체계, 영어의 구조체계, 외국어인 한국어가 모국인 우리 학생들이 제2 외국어인 영어의 구문체계, 영어 문장체계를 어떻게 하면 숙지하게 만들 수 있을까 15년 고민했어요. 결코 독해로 그냥 내용 읽고 내용 파악하고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끊어읽기식 학습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끊어읽기 옳은 거고요. 근데 사실 끊어읽기가 되려면 영어에 대한 어순 감각을 다 떠나가지고 문장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구문으로 볼 수 있는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문장 성분. 이거를 품사 단위가 아니라 문장 성분 단위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구문을 우리 단순히 문법만 배우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끊어읽기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법, 구문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이게 젖어들게 해야 돼. 결국은 영어의 문장 구조 체계가 전치사가 나왔구나.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명사로 끝나는 부분에서 이거는 전치사구로 쓰이는 거구나. 이 부분은 동사 앞에 있는 부분이니까 주어 부분을 쓰이는 거구나. 이 부분은 서술부구나. 이 동사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결국 뒤에 있는 명사를 지칭하는데 주어랑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목적어구나. 주어랑 같기 때문에 보호인 거구나. 이 구조를 가르치는 거죠.
이 구조를. 단순하게 독해해가지고 읽어가지고 무슨 내용 파악하고 재밌는 내용이었다. 이게 핵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해책도 뭐다? 결국은 독해책도 우리들이 배웠던 문법 도대체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구문 학습하기 위한 거고요. 서술형 왜 하는 거예요? 구문에 대한 적용을 하는 거고요. 독해 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구문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결국은 신텍스, 구문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그 구문 학습을 학습하기 위한 초벌 작업을 쓴 문법, 그 구문을 다시 한번 연습하는 과정으로서의 결국 서술형 책과 결국 독해책이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함으로써 숙달시키는 거다. 몸에 배이게 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까지, 6월도 똑같이 내신 기간이죠. 7월 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똑같이 1학 중간고사 때 했던 쓰작 원책에 대한 나머지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내신 기간 3과 4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과 4가 끽해봤자 6문장, 60문장 내뿐이 안 되는 건데 기본적인 앞의 내용을 소화했던 학생들이라면 1시간 안에 다 끝나는 내용이에요. 끝나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또 핵심이 당연히 되겠죠. 결국은 중학교 1학년 때는 동사가 중심이 된 학습이 될 수밖에 없고 동사의 용례를 어떻게 가르쳐서 결국은 물론 아이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다른 시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최소한 교과 내에 있는 시제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1학년 1학기 과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학기가 시작되는 7월은 다시 한번 문법 과정이 반복되고 1학기 과정보다 조금 더 레벨업이 되는 문법 교재로 가는데 이것도 똑같이 1학년 교육 과정이 돼요. 물론 학생에 따라서 6월까지 과정을 다 끝났는데 이 친구가 1학년 2학기 과정에 대한 왜냐하면 제가 이 구조를 설계를 할 때 6월까지 끝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레벨로 가도 문제가 안 되겠어. 왜냐하면 2학기 과정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다시 한번 제 학원 커리큘럼상 다시 한번 반복이에요. 텍스트를 바꿔서 다시 한번 트레이닝하고 다시 한번 숙달하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좀 똘똘한 학생들은 그 과정을 숙지를 해요. 숙지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레벨 2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지만 1학기 과정, 6월 과정까지 끝냈는데 제 학원 자체적으로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레벨 과정에서 들어가도 된다라고 싶으면 제 학원의 레벨 2 과정에서 7월부터 중학교 2학년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아니 중학교 학원에서 앞에 과정 안 배웠는데 이 과정까지 따라갈 수 있겠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제가 허투루 그냥 커리큘럼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모든 원장님께서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커리큘럼을 머릿속에 꽉 깨면서 오밀조밀 이 친구가 하다가 한 6개월을 배웠는데 이게 A 과정이 마스터가 됐고 그 다음 과정을 할 필요가 없을 때 그 다음 이 친구가 토스돼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겠냐 사실 이걸 고민했어요. 이거를 똘똘한 학생들 푸시가 잘 받아주는 학생들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친구가 물론 불필요한 과정은 아니죠. 이 과정이 2학기 과정이 불필요한 과정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레벨업을 충분히 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제 레벨 2에서 과정에서 7월달 과정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이를 지도하는 저희 강사인 저희 입장에서 그걸 판단해서 면밀하게 판단해가지고 단순하게 종이 테스트하고 이 정도 끝나지 않고 학생을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수업을 하면 아이들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학생이 이걸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가장 수업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인 제가 판단해서 어머니, 부모님 보고 오십시오. 이 아이는 그 다음 레벨로 스텝업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1학년 과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학기 과정이 되는 과정부터 다시 한번 문법 체계가 반복되고 다시 구문이 시작되고 구문 문법을 적용하는 구문 그 다음에 영작은 쓰기 자신감이라는 또 다른 책으로 다시 하게 돼요. 그 다음 구문, 영작, 그 다음 독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제 학원의 통합용 교재인 English Trilogy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휘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Vocabulary, Grammar, Conversation
저희 이제 레벨 스타트업 안에서 이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단어로서 공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어 공부하면서 단어를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고 문장을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의 해안 능력을 같이 겸용하도록 만드는 게 제가 이 교재를 만드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교재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저의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온라인에서 설명드리지 않고 학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하우입니다. 노하우고 텍스트를 만들었던 노하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온라인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의 영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저의 가장 핵심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학원 현장에서 혹시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 원님의 교재를 보여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똑같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통합형 교재는 통합형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해갖고 와야 돼요. 제 영어 인강 사이트에서 듣고 강의를 들어오면 학원에서는 테스트만 볼 겁니다. 테스트만 보고 학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강의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 강의한 대로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 90분 동안 이거 배워온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 교재 라인업을 쭉 진행하기도 굉장히 벅찬 시간들입니다. 물론 저는 벅찰 거고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이기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강의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저도 물론 경험이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조동사만 일주일 동안 가르쳐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에 실수라는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실수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더 빠르게 숙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1을 갖는 학생들이 제가 1월달부터 시작한 학생들이면 1월달에서 6월달 과정까지 왔을 때 6월달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고 스타트했던 친구들은 다 7월달 과정에서는 똑같이 레벨2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신규생들이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다시 1학년 과정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7월달부터 또 다시 새로운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놓치는 부분 없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즉 6월달까지 학습을 했어요. 이 친구가 숙지가 됐어요. 그럼 레벨2로 가는 거예요. 근데 6월달까지 학습을 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늦어요. 자, 그러면 2학기 때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달에 들어왔어요. 7월달에 들어왔는데 1학기 중학교 1학년 베이스 잘 안 돼 있어요. 이 친구들 이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때부터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의 목표는 1월달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어디로? 그렇죠. 7월달에 됐을 때는 레벨2로 넘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은 6개월 커리큘럼 과정에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한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얼마만 끝나면 되냐면 2년이면 돼요. 4년 과정이. 4년 과정은 2년이면 됩니다. 즉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이 끝날 쯤에는 중3 과정까지 끝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목표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MF, MH 과정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롱텀을 보고 롱텀의 계획을 가지고 중등 속성 과정이다. MH, 미들 하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과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터, 레벨 1, 레벨 2, 그러니까 스타터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은 레벨 2로, 레벨 2에서 중간에 가다 6개월 끝나고 레벨 3에서 넘어갔던 친구들은 MH 과정으로 바로 고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년 안에 고등 과정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영어 커리큘럼의 목표가 됩니다. 목표가 되고, 하지만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저의 경험에 기초하면 물론 제가 잘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잘 못 가르칠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 전체 학생들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물론 선별된 학생들을 가지고 지도를 했을 때는 또 결과가 달라요. 하지만 이렇게 선별하지 않고 받았을 때 그 학생들을 일반적으로 지도했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 커리큘럼을 6개월 안에 끝낼 겁니다.
우리 1년 과정 6개월 안에 끝낼 거고 그 친구들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또 6개월 안에 그 과정을 마스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영역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6개월 안에 한 커리큘럼이 1년 과정이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다지기 하면서 그 다음에 1년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야지만이 그 과정이 숙지가 되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자기 걸로 소화가 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공교육을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만들겠지만 차이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교육 과정이라서는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 안 되게 돼 있죠. 수준별 수업 안 돼 있고 월반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공부가 안 됐을 때 드랍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과정 학생이 출발을 했으면 똑같이 끝내야 돼요. 이게 어찌 보면 공교육이 갖는 한계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이 갖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이 훌륭하세요. 훌륭하신데 모든 학생이 똑같이 시작해서 모든 학생이 고3 과정이 똑같이 끝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친구들은 드랍되고 어떤 친구들은 그 과정이 너무나 지리하기 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웃대가 나와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고 2, 3년 빨리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죠. 아니면 영재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학교 AP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 2, 3학년 실력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자 근데 그 모든 문제점의 원인은 차이와 차별을 우리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 생각을 해요. 차이를 차별이라 생각하고 차별은 우리나라 정치교육 시스템, 헌법교육 시스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그것들을 대중화된 교육으로 교육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제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와 차별의 개념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학원인들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차이와 차별의 개념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잘한 아이 푸시해서 올립니다. 부족한 아이 좀 더 반복을 통해서 숙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저의 많은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고 레벨 1 하나 하면서도 이거 설명하자면 사실 이 과정을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가스펠 선생님, 신텍스 원장님 영어 레벨 1 커리큘럼 어떻게 돼요? 라고 설명하면 글쎄요 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쉽게 설명하려면 하죠. 1시간은 좋게 해야 돼요. 좋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도 너무 힘들어요. 하고 나면 뭐라 그럴까 제 영혼이 탈탈 털려버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걸 영상으로 만듭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상담 오실 때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못 보고 오셨다 원장님 커리큘럼 어떻게 됩니까? 소개해 주세요. 1년 커리큘럼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교육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많은 강의 준비를 하고 3시간이 걸릴 시간을 1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자는 아이들이 없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어떤 말을 할까 더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이 강의 커리큘럼 소개를 보시고 원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학원에서 질문하세요. 근데 이해했고 물론 저도 이해하려고 설명을 하는데 영상으로 찍으려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러자 잘 보이려고 하면 실수도 하고 막 그러는데 혼자서 막 떠들고 학부모님 한두 분 아니면 오셨을 때는 막 거침없이 말이 되는데 이렇게 저도 카메라 체질이 아닌지 영상을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네요. 하지만 제 기본 핵심은 그렇습니다. 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 기본 과정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딱 끝내는 거고요. 6개월 안에 우리 스타트한 친구들부터 6개월 뒤에는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게
들어가게 만드는 걸 저의 목표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뜻과 상관없이 우리 학생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뭐 3월에 왔어요. 4월에 왔어요. 그럼 안 돼요. 그 친구들 물론 선수 학습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물론 넘어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 과정을 쭉 따라가야 돼요.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텐데 일단 과정은 6개월 안에 한 텀이 한 레벨이 다 끝난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면 욕심내지 마시라.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그 아이들 고등학교 가서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아이들 제가 열심히 지도해서 중학교 1학년 졸업할 때 고등 모의고사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아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2년 배웠다가 되진 않아요. 저희 스타터 반응 왔을 때 아이들이 학원의 역량, 물론 집에서 부모님과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했는지, 화상영어를 통해서 어떻게 영어를 많이 접촉했는지, 아니면 ORT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기존의 학원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과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학원의 스타터 반을 수강할 수 있는 정도에 되는 학생이라면 2년 뒤에는 물론 안 그럴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4년이 걸리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의 아이로 만들겠다라는 게 저의 약속이고요. 물론 레벨 2에 왔을 때, 레벨 3에 왔을 때는 또 그것이 방향이 바뀔 수 있겠죠. 레벨 2에 왔던 학생은 레벨 3로 1년 안에 끝내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가 되겠죠. 레벨 3로 왔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1과정 들어갈 때 모의고사를 안정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소 2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목표고 신텍스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아깝지 않게 잘 배웠고 고등학교 가서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달다. 그리고 최소한 고등학교 갔을 때 중학교 레벨의 학생 친구들이 내신 걱정 많이 덜었다. 그리고 수능에서 좋은 등급 맞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아이로 만들어줬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촬영하는 거라서 제가 조금 피곤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현장에 오셔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이 커리큘럼 어떤 고민 속에서 만들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이 다 끝났을 때 아이들이 충분히 성장하는 모습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네, 일단 레벨 1 커리큘럼 과정 소개 드렸습니다.